안녕하십니까. 북수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나가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조 방송 818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네, 화요일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17분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저녁 6시 17분입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국군이 창군절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창군절. 이미 여기가 지금 10월 1일이니까 이미 지금 한국은 지금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미국 날짜에 맞춰서 지금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이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침공을 해가지고 남침을 해가지고 석 달 동안 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다가 9월 28일 날 서울이 해방됐습니다. 유엔군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유엔군이 해방되고 나서 서울 수복을 하는 그 수복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했습니다. 수복식인 게 아니라 그렇지 수복식이지. 유엔군이 서울을 해방한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서울의 통치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주는 그 행정권을 서울시 행정권을 이양하는 행사가 9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29일 날 있었습니다. 28일. 그러니까 9월 28일 날 서울 해방한 거 그 다음 날 이제 서울 그 행정권을 이양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서울 수복 행사인데 거기서 서울 수복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메가더 장군에게 이 여세를 몰아서 서울 해방한 이 여세를 몰아서 북진해가지고 북한을 해방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메가더가 저희는 유엔군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지시가 와야 북진할 수 있습니다. 38선 이북으로는 북진 못합니다. 38선까지만 해방하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막 이 이승만 대통령이 막 화를 냈다고. 무슨 소리 하는가 그 말. 이 기회에 북한을 해방해야 한다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근데 메가더 장군은 아니라고. 유엔군이 지시를 받아야 유엔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따로 국군을 불러가지고 국군이 국방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그때 누군가 신성모인가 불러가지고 미군이 안 해더라도 우리 국군 대한민국 군대 국군만이라도 계속 북진해라. 38선 넘어서 북진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 날 국군이 38선을 넘어서 38선을 넘어서 북진한 겁니다. 북한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국군이 38선을 넘어서 북한 땅으로 진입한 그날을 우리 국군의 날로, 그러니까 국군의 날이 아니라 우리 대한 창군절입니다. 창군절로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크게 진행됐던데 아주 잘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저는 그 국군의 날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지금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해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전으로 그다음 대구로 해서 부산까지 도망쳐 갔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대의 통수권을 국군의 작전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관했습니다. 이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국군은 유엔군에 포함돼 가지고 메가드 장군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이승만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은 국군의 작전권을 메가드 장군에게 넘겼기 때문에 국군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메가드 장군이 유엔의 지시가 있어야 우리 유엔군은 38선을 넘어서 북진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따로 국방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유엔군이 안 올라가면 미군이 안 올라가면 우리 국군이라도 계속 북진해. 그래서 10월 1일 날 북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일 날 유엔군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38선을 넘어서 북진하고 10월 4일날인가 5일날인가 유엔에서 승인이 났어요. 유엔에서 유엔군 사령관 메가드에게 승인해줬습니다. 계속 북진해라. 이건 침략이 아니고 먼저 북한이 침략이기 때문에 침략을 반격해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침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북진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유엔군에 속해 있는 미군은 10월 6일부터 북진했습니다. 근데 이미 10월 1일부터 한국군은 북진했어. 지금 계속 쳐들어가고 있었어. 북한은 평양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말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가를 보존하려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힘이 너무 약하고 국군을 유엔군에 포함시켜서 메가드의 지시를 받게 하고 유엔군 사령부의 지시를 받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얄짤 요만큼도 그냥 애누리 없이 그냥 무조건 북한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국군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엔군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에 쳐 들어가도 북한을 점령할 그런 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군대라는 건 지금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사실 지금 남북한이 외세가 간섭하지 않고 남북한 전쟁이 일어난다 하게 되면 1대1로 싸운다 그러게 되면 그냥 어른이 유치원 안에 패는 것처럼 그냥 우리 한국 군대가 북한군을 그렇게 두드려 패고 그냥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또 유엔군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전쟁이 계속 하겠지만은 일단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옛날에 38선 넘어서 북진해서 저기 장도 초산까지 갔다가 평북 초산까지 가서 압록강 물까지 또 마시고 그리고 다시 중공군대한테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일사후퇴라 해서 서울을 또 다시 중공군에게 빼앗기고 1951년 1월 4일날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수원까지 내려갔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쫓아서 올라갔는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다시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밀고 올라가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저 백두산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 때는 백두산에다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꽂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그냥 백두산까지 다 점령하는 게 북한 땅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엔사가 있고 유엔군하고 같이 한미연합사령부가 같이 해서 미군하고 같이 움직이지만은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유엔이 승인이고 그때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냥 유엔이 뭐라 하든지 한국이 와 있는 미군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 국군의 힘으로도 북한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국군의 힘이 대한민국 군대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지. 그래 참았지만은 밀렸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참지 않습니다. 그래 밀릴 일도 없습니다.
북한에 핵무기 있는데 그 핵무기 쓰지 못합니다. 쓰지 못합니다. 그냥 고철동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뭐 북한이 그 재래식군데 그거 뭐 군대도 아니에요 솔직히. 저기 북한은 지금 아프리카에 갖다 놓으면 좀 뭐 쓸만할 겁니다. 아프리카 갖다 놓으면 좀 뭐 그래도 거기서 좀 그래 동네 짱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남북한이 붙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그냥 학살 수준입니다. 학살 수준. 전쟁이나 전투가 아니고 그냥 한국군에 의한 북한군 학살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못 씁니다. 그건 뭐 핵무기 걱정 안 해도 돼. 핵무기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문제인데 핵무기 만약 쓰려고 하면 미국이나 가만히 있지 않고 중국도 가만히 있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이 평양을 공격합니다. 만약에 북한 정권이 핵무기 쓰려고 했다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핵무기를 북한을 이제 평양을 없애버려요. 물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그리고 북한 군 자체가 이거 뭐 중요한 비밀인데 이건 정말 중요한 비밀인데 내가 말하는 겁니다. 북한군 그 핵무기를 다룬 그 저 무슨 뭐 전략 로켓군 전략 로켓군인가 로켓 사령부인가 하여튼 그런 게 북한군에 있어요. 핵무기를 다루는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 아이 뭐야 그 부대 장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핵무기를 쏘이는 우리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핵무기를 발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와도 우리는 안 쏜다. 안 쏜다. 평양에서부터 핵무기 있는 부대까지 지시가 내려오는데 뭐 한 2, 3분 걸린다고 합시다. 근데 그 지시가 내려오는 동안에 벌써 그 지시를 벌써 미국과 한국이 감청한다고 말이야. 감청해서 다 듣는다고 말이야. 듣고 그리고 이따가 지금 만약 진짜 핵무기를 쏘려고 준비한다. 핵무기를 뭐 꺼내고 뭐 장난한다. 그리고 그때 그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북한군 로켓 전략군 사령부에 있는 그 장군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미쳤다고 말해 핵무기를 쓰겠냐? 평양에서 최고사령부에서 명령이 내려와도 우리는 핵무기 안 쏴. 미쳤다고? 평양에서 핵무기 쏘라고 만약에 지시가 우리인데 내려오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 바로 도망치는 거야. 이 핵무기가 여기서 터져도 피해보지 않을 만큼 그만큼 먼 거리로 도망쳐 있을 거야. 딱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핵무기는 그냥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재래식 무력, 뭐 북한의 재래식 무력, 북한이 무슨 비행기를 무슨 700대인가 가지고 있다는데 700대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우리 저 한국이 F-15 나면서 F-15K 같은 거 뭐 그냥 7대 올라가면 혼자서 1대 100으로 죽여버리는데 그 뭐 탱크 북한의 뭐 탱크 그 무슨 탱크가 무슨 얼마 1000몇 대인가 뭐 있다는데 큰 아파치 한 10대가 뜨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북한군은 전쟁 있나면 눈 못 보고 귀 못 보고 말 못한다고 벙어리라고 한국군이 공주에서 딱 제명해버리기다. 그냥 북한의 모든 통신 다 마비되고 북한의 모든 전자기기가 다 마비되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거니와 북한은 남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이제 오히려 이제 국군이 북침하게 되는데 북침도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북침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급변 사태가 일어납니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그걸 이제 평정하기 위해서 한국군이 북한을 이제 북진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북진할 때에는 유엔군이 뭐라 하든 뭐 미군이 뭐라 하든 한미연합사가 뭐라 하든 유엔 사령부가 뭐라 하든지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계속 북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는 옛날에 힘이 없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1950년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악당으로 순전히 악당으로 그냥 거지 같은 나라에서 그냥 악당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국군이 38선 넘어서 북진하는데 미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 거예요. 정전협정 할 때도 한국 그래서 정전협정도 잘 안 찍었잖아요.
정전협정에 도장 안 찍을 때 한국은 사실 지금 단독으로 북한을 치고 올라가도 국제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단독으로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전협정이 한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 안 했으니까 지금도 정전 상태, 한국군 입장에서는 정전 상태가 아니고 전쟁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미묘한 국제적 문제가 있는데 국제적인 그런 이제 뭐 국제법이라든가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건 힘이에요. 힘, 국력이에요. 1950년대는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통일도 못하고 다시 38선에서 전쟁이 휴전선에서 전쟁이 끝났지만 이번에는 그냥 끝납니다. 통일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내가 말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북한은 절대로 전쟁 일으키지 않습니다. 남침하지 못합니다.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조카 통일하려는 그런 꿈은 지금도 가지고 있지 때문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전쟁 만약에 일으켰다가는 그냥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은 못 일으킵니다. 그럼 북한이 전쟁 침략 안 하는데 남한이 침략할 수가 없잖아요. 침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곧 이제 북한에서 이제 급변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그때는 그걸 안정화시킨다는 그 간판을 들고 안정화시킨다는 명목하에 한국군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군이 들어가면 따라서 한미연합사니까 미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부가 동원돼서 유엔군이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무슨 북한하고 무슨 우호적 무슨 군사동맹이 맺었다 해서 걔네 참전 못합니다. 참전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번에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다 군대를 파견한다 그랬다가는 중국도 없어지고 러시아도 없어집니다. 하여튼 더 이상 자세한 말을 하지 않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950년 서울 해방에 이어서 북진을 한 10월 1일이 지금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국제법이라든가 역학관계 이런 건 내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국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같아요. 그래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약했기 때문에 북한을 점령 못하고 해방하지 못한 건데 통일되지 못한 건데 이번에는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국력이 너무 세니까 너무 세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이번엔 통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통일 안 하려고 그래 북한 나라를 어떻게든지 유지시키려고 지금 이 북한 정권도 김정은이도 머리를 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한의 빨갱이 새끼들도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안 됩니다. 대세라는 게 있습니다. 대세. 이미 정해진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근데 이미 대세는 정해져 있어요. 사실 북한은 김일성 죽은 이후로 북한은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유사국가, 사회비국가지. 그리고 북한 김씨 왕조하고 노동당이 고위층들이 그게 바로 왕조 정권이지. 김씨 왕조 정권이 북한 인민을 인질로 잡고 납치해서 북한 인민을 납치한 거로 갔지. 북한 인민을 인질로 잡고 그다음에 북한 영토 전체를 자기의 봉토로 납치해가지고 하이제킹 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북한 인민을 인질로 삼고 지금 정권 연장을 지금 꽤 하고 있는데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민심은 천심이라 하잖아요. 북한 국민들이 민심이 다 떠났어요.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이미 30년 전에. 지금
지금 간다 지금 견디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건 미국이나 중국이 다 지금 유지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유사국가, 국가도 아니고 그냥 유사국가입니다. 국가 비슷한 흉내를 내는 그리고 사회비국가고 그리고 정말 북한의 전 영토 그리고 북한의 전 인민이 김씨 왕조 집단에게 납치당해서 강간당하고 있는 그런 날마다 인민을 강간하는 그런 마귀 집단인데 그게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북한 주민이 미개하고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봉기 뭐 일으킵니다. 당연히 봉기 뭐 일으켜. 근데 민심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백성을 시켜서 나라를 바꾼다고. 근데 백성이 미개하고 쇠뇌돼서 북한 국민이 미개하고 쇠뇌돼서 나라를 바꿀 힘이 없다. 그러면 하늘이 하는 거예요. 직접 손내서. 지금 북한에 수해난 거 보세요. 평양에 지진이라도 한번 놔보세요. 이제 백두산이 한번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두산이 폭발한다, 화산 폭발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힘이 없어서 통일을 못했는데 이제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통일됩니다. 남북한이 균형이 완전히 깨졌단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만한 바위돌 가지고 있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요만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럼 바위돌하고 돌멩이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물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과거에는 북한이 이만한 돌멩이고 한국이 요만한 돌멩이는 북한이 조금 더 컸다고. 북한이 무력이 조금 더 컸다고. 그래서 양동강에 내려갔다가 끝내 유엔군에 쫓겨서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반대야. 반대인데 그냥 북한은 요만한 돌멩이라고 보면 한국은 이만한 바위라고 집채만한 바위라고. 그러니까 끝납니다. 이번엔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힘이 있어야 돼. 국력이 강해야 돼. 국력이 강하면 힘도 뭐 국제법, 국내법 다 필요 없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국가들 사이에는 각 국가들 안에서는 자기 나라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가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합니다. 각 나라들은. 근데 국제사회에 들어가면 국제법 그따위 쓰는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유엔이 무슨 유엔이 있다 다 필요 없어요. 힘있는 놈들이 다 하는 거예요. 미국도 자기 마음에 드는 거랑 이라크도 쳐들어가고 파키스탄도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가고 러시아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어쩌지 못하잖아요. 힘이 있으면 되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법이 필요 없고 힘이 이거 왕이다. 이런 말이 여기 뉴욕에 떠도고 있어요. 유엔이 주변에 와 사니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들 안에서는 법이 철저하게 있지만 국제사회는 법이 없다. 이젠 대한민국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국변사태 나거나 해서 북진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엔군이 하라 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밀고 들어가서 북한을 끝내는 거예요. 응? 명분 만들면 돼. 모든 결과는 승리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승리자가 모든 결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을 다 점령하고 남북통일 해버리 남북통일 이미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무슨 국제적으로 아무리 떠들고 어쩌고 해도 한국이 잘못했다 어쩌다 해도 땡 있다 너희 떠들어라. 떠들었으면 떠들어라. 그럼 어차피 이거 우리 먹었어. 우리 땅이야. 이거 이제 통일됐어. 자 통일 한국하고 거래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안 하겠으면 끝나. 그럼 알아서 다 찾아서 하겠습니다 다 찾아온다. 그래서 국력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대한민국 국력이 그만큼 강해졌다.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이렇게 무서운 얘기도 많고 좀 더 상세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군의 나를 연결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국력이 이만큼 강해졌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